자, 중3 호국 중이죠? 9회차부터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번이에요. 길이가 11cm 끈을 잘라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보면 이 전체 길이가 12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라서 넓이가 3대1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만큼은 정사각형이죠. 이렇게 좀 크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쪼꼬미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넓이가 3대1이에요. 이 정사각형은 닮았죠? 모든 값이 같을 테니까. 그럼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비입니다. 그래서 길이의 비는 이제 루트를 때린 루트 3대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 이 둘레가 요 길이죠. 그 길이랑 요 둘레가 요 길이가 되겠죠. 이 두 개의 둘레 합이 얼마니? 11 가지고 그지? K값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정리 좀 해주면 요 둘레는 여기에 3을 곱한 3루트 3K가 될 거고, 여기다 3을 곱한 3K가 될 거고, 그 길이 합이 10이니까 양변에 3을 나눠줄게요. 이렇게 3 나눠주고, 우변에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K로 묶어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괜찮죠? 이 정도는, 그지? 그래서 K는 요만큼 나눠주면 루트 3 더하기 1분의 4가 될 거고, 여기에 얼마 곱하라고? 분자 분모에 루트 3 빼기 1을 곱해서 유리화를 시켜줄 겁니다. 분모는 2인 게 눈에 보이시죠? 2분의 분자는 잠시 대기. 약분 될 테니까, 그래서 나눠주면, 아이고, 2배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K값이 될 거고, 그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2 루트 3 빼기 2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이네요. 10회차 보겠습니다. 자, 4번이에요. x 빼기 y가 6이고 제가 주어져 있을 때 값을 물어봤는데, 일단 보시면 값입니다. 값. 숫자라는 얘기죠. 보시면 자, 분모는 9y로 표현해 주고요. 분자를 몇을 때리고, 그 다음에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죠? 9개. 그 다음에 y를 2개씩 갖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9y 제곱이 될 거고, 그럼 남는 친구는 x 제곱이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2 x 하나, y 하나 남을 거고, 여기에는 y 제곱 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9y가 될 거고, 분모는, 그 다음에 분자는 일단 써볼까요? 써보면 9y 제곱, 그 다음에 이 친구가 x 빼기 y 제곱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9y가 될 거고요. 자, 이 친구가 3y의 제곱입니다. 근데 y 부호를 봐야 되겠죠, 그죠? y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3y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것이고, 이것도 없애주는데 부호 확인하셔야 돼요. x 빼기 y, x가 더 크죠? y보다. 양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부호 같은 건 잘 신경 쓰시면 돼요. 여기 약분해주면은 3이 될 거고, x 빼기 y가 6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나눠주면 최종 결과치는 2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번이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저 친구가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도록, 제곱수래요. 가장 작은 자연수, 가장 작은 자연수 A가 뭔지를 물어본 거고, 일단 모양 형태는 덧셈 뺄셈 끊어서 항이 두 개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공통인수가 얼마예요? 3, 5가 3개가 되겠죠. 3, 5가 3개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누가 남어? 앞에서는 A가 남을 거고, 뒤에서는 9가 있으니까 3이 남을 거고, A 플러스 1이 이렇게 남겠죠. 다시 정리해주면 3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될 거고, 이 친구가 4A 플러스 3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결과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곱수에 대한 특징은 소인수분해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로 표현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전부 다 지수가 홀수예요. 그럼 얘가 앞에 녀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이 한 개니까 3 하나 갖고 있고 5 하나 이렇게 볼 거고, 이렇게 돼도 되고, 그 다음은 이렇게 돼도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갈 텐데, 아무래도 A가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이 친구가 너가 되는 A가 자연수가 되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면 되겠죠. 얘가 15네요. 얘가 3이니까 얘가 얼마라고? 12니까 A 값은 3이 되겠죠. 자, A 값 물어봤어요? A 값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요게 안 되면 그 다음 거 요거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연수가 안 나오면 이해 가시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폭이 3과 2루트3으로 일정한 종이 테이프를 30도 각도로 겹쳐져 있고, 폭이 3인 AB를 점선했다 겹쳐진 두 영역의 넓이 합은, 넓이가 어디냐면요, 여기 평행사변형 보이시죠? 평산지는 알죠? 얘네들이 평행, 얘도 평행할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더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얘는 하나씩 볼 건데,
평사는 삼각형이 두 개 더해진 거니까 사각형 넓이를 계산해서 2배 때리시면 돼요. 그러면 길이를 판단해 볼 건데 30도 여기 3이야 이렇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90도가 될 거고 여기가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정확히 특수하게 나오죠. 30도일 때 3이야 90도일 때 이 길이가 6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할게요. 저는 6이었고요.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아니면 그지? 요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요 길이가 나을 것 같아요. 2루트3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너도 2루트3이 될 거고 각도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여기 30도 여기도 30도 억각 여기도 30도가 되겠죠. 또 30, 90이야 60이니까 또 특수각 그지? 30도일 때 1루트3이야 90도일 때 요 길이가 얼마라고? 4루트3이 되는데 저 길이를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여기 낫겠죠. 여기가 4루트3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요 삼각형 몇 개? 2개가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자 넓이 2분의 1에 변 그리고 사인 30도 2분의 1 요게 넓이고 거기에 몇 배? 2배 한 게 이 왼쪽 그지? 요 평사의 넓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계산까지 해볼까요? 계산하고 나중에 정리해 볼게요. 요 2도 약분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은 12루트 3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로 넘어가요. 자, 이 친구인데 각도를 좀 체크를 해보면 6이라는 게 요 길이가 6이라는 걸 주어져 있겠죠? 뭘 알고 있어요? 각도가 여기 30도? 별다른 건 없나요?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 그으면 요 길이가 3이 됩니다. 그럼 또 이 삼각형이 너 뭐야 2배 차이나 90도야? 그럼 여기가 30도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됐죠? 또 끝났네요. 여기가 30도면 그죠? 여기도 30도입니다. 여기 30도면 여기도 30도예요. 접었을 테니까 각이 같으니까 얘네들은 각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을 생각해 볼 건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작으니까 그림이 요렇게 생긴 애예요. 그래서 여기가 30도 여기도 30도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요 길이가 6으로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밑변이 6이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높이만 계산하면 돼요. 근데 30, 30이니까 얘는 2등변 삼각형입니다. 2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수선회발 때려버리면 자동방 합동. 그래서 여기가 3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여기도 3이 될 거고 그 30도니까 60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아 그래 60도일 때 3이니 30도일 때 이 높이가 3을 뭐로 나눈? 3을 루트 3으로 나눈 너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넓이 2분의 1에 밑변은 6이에요. 밑변은 6이고 높이는 루트 3이 될 테니까 이 친구는 3, 3이 되겠죠. 자 우리 만나야지 3, 3 그 다음에 11루트 3 둘이 더해버리면 15루트 3이 정답이고요. 객관식인데 밑에 잘라버렸어요. 자 이 시간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각이 90도이고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같대요.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여기를 그냥 알파 여기를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B, B는 요각이네요. 요걸 베타라고 놓으면 크게 보면은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90도가 될 테니 이 90이니까 여기도 베타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얘들아? 이제 요 큰 도형 가지고는 길이가 없으니까 어차피 각이 같으면 사인 값, 그지? 삼각비는 같죠. 그래서 요 도형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다는 소리죠. 그런데 빗변이 이게 특수각이 아니, 그지? 그 3대 4대 5가 아니네요, 그죠? 자, 요 길이는 얼마이더라? 루트에 빗변의 제곱 12의 제곱에 빼기 그지? 나머지 제곱이 표현되겠죠. 합차 공식 둘이 한번 빼면 3이고요. 둘이 한번 더하면 21인가요?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가 나와요? 여기 3 곱하기 7이니까 3루트 7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사인 B, B는 베타니까 사인 베타고 사인 C, 사인 C는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그미 가지고 보면 돼요. 사인 베타야 여기서 쳐다보면 되겠죠. 90도 여기 있으니까 사인 베타는 너보다 넣어도 되겠죠. 12분의 9 얼마니? 그럼 12분의 9면 4분의 3인가요? 이렇게 해서 4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네요. 알파는 여기 쳐다봐야 되겠죠. 90도 여기 있으니까 사인 알파는 너분의 너 12분의 너가 되겠죠. 12분의 얼마야? 3루트 7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데 분자 분모에 12를 곱할게요. 같은 수를 곱해도 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12 곱하면 분모는 9가 될 거고 12 곱하면 3루트 7 그래서 정답은 3분의 7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11회차 보겠습니다. 11번이네요. 2차 방식은 하기는 저렇게
중2는 이렇게 바꿔 풀었대요. 자, 그랬을 때 A, B, C, D 값 물어봤어요. 자, 일단 하기부터 보면은 여기 x제곱이죠. 양변에 16을 곱할게요. x제곱에 16 곱하면 마이너스 16x고 얘가 지금 4니까 넘기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너의 반만 표현하면 x 마이너스 8의 제곱 표현될 거고 좌변에 얼마 더했어요? 좌변에 너의 제곱 64가 더해지고 여기도 64를 더해서 네가 60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A는 8입니다. 그래서 8을 먼저 써놓고 D는 좀 이따 쓸 거고 마이너스에 B가 얼마니? B는 60이죠. 그래서 60 맞죠? 60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B, D, C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CX란 얘기죠. A, B, C, D는 숫자로 주어져 있고 그래서 CX니까 여기 지금 4분의 1의 제곱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자,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4분의 1X에 이렇게 표현될 건데 상수 넘어가고요. 그런데 일단 여기 2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땡큐죠 뭐, 그지? 확인. 앞에 거 제곱 맞고 뒤 곱하기 2배 맞죠? 그러면 여기에 뒤에 거 제곱 얼마니? 4를 더했잖아.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지 4를 더했잖아요. 우변도 4를 더해야 되겠죠. 4를 더해주면 여기 4 더했고 여기도 4가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게 4분의 15로 표현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B가 얼마라고? C가 4분의 1, D는 4분의 15. C가 얼마? 4분의 1.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D는 얼마? D는 헷갈려. D는 4분의 15. 맞나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약분하면 30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서 정답은 15가 되겠죠. 4번의 위치에 있네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사면체 꼭점에서 밑면에 수렴발 때렸고요. 자, 그랬을 때 수직일 거고 자, 문제 뭐라고 주어져 있어? x에 대해서 탄식값을 물어봤는데 이 문제가 꽤 친절해요. 그죠?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근데 별표 하나 치시고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사면체가 뭐니 얘들아?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4개 붙여놓은 녀석이죠.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꼭지점에서 밑바닥에 수선의 발을 때리잖아요. 이 친구는 밑바닥, 즉 ABC 이렇게 쓰면 이 친구는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정사면체의 꼭점에서 다른 마주보는 면에 손에 발 때리는 순간 무조건 밑바닥에 무게중심을 위치하게 됩니다. 같이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럼 보조선을 요렇게 2개만 좀 그어볼게요. 요렇게. 요 친구가 수직이니까 이게 수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요 길이 같겠죠? 요 길이도 공통이 되겠죠? 그리고 90도니까 RHS 합동이 나옵니다. RHS 합동이라는 소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3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보조선을 또 이렇게 그어버리잖아?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그어버리잖아? 그럼 여기도 수직이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합동이니까 이 길도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결국 이 점에서부터 삼각형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으니까 이 점은 정삼각형의 외심이 됩니다. 뭐라고? 그림이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 반지름 같으니까. 그러면 정삼각형에 뭘 공부했어? 외심과 그 다음에 내심과 무게중심은 완벽히 동일하다고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딱 수업할 때리는 순간 정삼각형의 외심이 되면서 내심이 되면서 무게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무게중심 하면 떠오르는 거 2대1. 그지? 떠오르는 거 2대1.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마저 연장을 하면 요 길이의 비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 친구는 무게중심이니까 그 외심 내심이니까 이 그 정삼각형의 이 꼭지각에 이등분선이 위치하게 될 거고 얘네 둘 즉 여기 쓸게요. BMD와 그 다음에 CMD에 정확히 그치 높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높이라는 그 녀석의
H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을 M점으로 놨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쉬워지겠죠. 자, 문제 뭐라 그랬냐면 여기를 X도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X, 좀 그림이 좀 복잡한데 여기 X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한 변의 길이를 6으로 좀 놔볼게요. 길이를 6으로 놔도 어차피 삼각비는 똑같은 거니까, 그지? K로 놓던, 그래서 왜 6으로 놓냐고? 6으로 놓으면 계산이 좀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한 변의 길이를 6으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럼 한 변의 길이 여기가 6이다 보니까 얘는 높이라 그랬죠? 그럼 높이 공식이 얼마냐면 정사각형 높이 공식은 2분의 루트 3 A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3루트 3이 됩니다, 높이가. 그럼 3루트 3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요 길이가 2대 1로 남아올 테니까 요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삼각형을 보시면 끝나는 거냐면 요 삼각형 있죠? A, G, D 요 삼각형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이게 이제 요 선분이었거든요. AC를 제가 지웠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눈에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수직으로 다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너의 제곱 36 빼기 너의 제곱 10인가요? 12. 그래서 얼마니? 2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24는 4 곱하기 6이니까 2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2루트 6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타인트 물어봤죠? 타인트는 너분의 너가 되겠죠. 다시 타인트 x는 너분의 너가 됩니다. 그래서 타인트 x는 어떻게 표현돼? 2루트 3분의 높이가 2루트 6이 될 테니까 이 약분하면 값은 루트 2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타인트 x도 코사인 x도 다 구할 수 있겠죠. 사인 x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잘 정리해 두세요. 자, 12회 보겠습니다. 자, 10번이에요. 2차 방정식을 제곱근 이용해서 해를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죠? 그럼 뭐 B 넘기고 이거 묶어줘 했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 어디 있던 거야? 요쪽 왼쪽에 있던 거였죠. 그래서 x 플러스 4 거기에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양변이 어떻게 제곱을 해서 x 플러스 4의 제곱 이퀄 이렇게 오란 소리고 그 다음에 정리해주면 x 제곱에 플러스 8x에 16에서 5가 넘어오면 11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 방정식으로 해서 역순으로 해를 구했다는 얘기니까 방정식 얘가 되겠죠. a가 얼마니? 8. b는 얼마야? 1. 11. 그러면 7분의 8이 정답이겠죠. 정답은 5번이네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정사각형 ABCD에서 변 AB 여기 7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자리인 거 F를 잡았어요. 문제 뭐라 그랬어? 사각형 BEDF 여기죠? BEFD, BF, 그지? DEBF. 요 넓이가 105가 될 때 정사각형의 넓이 물어봤는데 한 변의 길이를 X로 나눠도 되지만 그러니까 요 6이랑 7이니까 요 길이를 A라고 놓을게요. 그럼 한 변의 길이는 A 플러스 7이니까 요 길이가 A 플러스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요 넓이를 전체에서 요 두 개를 빼도 되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삼각형 두 개로 봐도 괜찮겠네요. 자, 얘부터 보겠습니다. S온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A고 얘가 밑변일 테니 높이는 연장의 수직거리 여기 높이가 되겠죠? 높이는 한 변의 길이니까 A 플러스 7이 될 거고 에 더하기 그 다음 이 넓이 S2라고 놓을게요. 밑변을 6으로 잡았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높이는 여전히 한 변의 길이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넓이가 얼마나 같아요? 105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랬을 때 양변에 2를 곱하고 이것도 전개하지 말고 얘들아 A 플러스 7이 공통인수니까 얘로 묶어줄게요. 묶어주면 앞에는 A 플러스 7 그럼 여기서는 얘가 남을 거고 A가 뒤에서는 너가 남겠죠. 이렇게 그게 215로 표현이 될 거고 너네들이 정확히 얼마 차이나 하나 차이 나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끝자리가 0이니까 끝자리가 5자리 의심하면 되고 한 15, 14? 아니면 15, 16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 60이 될 거고 1 곱하면 이렇게 돼서 210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하나 크니까 너가 15니까 A 값은 얼마나 그랬어요? A는 8이 되겠네요. 그죠? 15, 14 문제는 뭐 물어봤어? 정사각형 넓이 한 변의 길이는 A 플러스 7이니까 A 플러스 7이 15니까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인 225가 정답이 되겠죠. 요게 이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앞전에 어떤 학교에서 이거 풀이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갖고 했는데
뭐 16, 15로 보셔도 하나 차이 나니까 그게 좀 크면은 좀 줄이시면 되고요. 그죠? 해봤는데 너무 작으면 좀 키우시면 됩니다. 근데 끝자리가 0이니까, 끝자리가 1의 자리가 5자리가 하나 들어있구나 하는 건 의심해 볼만 하겠죠. 그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농도 문제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부분들이고, 한번 잡아드리고 넘어갈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은 어디 들어있어요? 소금물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소금물 안에 얼마큼 들어있어요? 뭘 얼마큼 들어있어? 농도만큼 들어있다는 소리죠. 그렇게 식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게 이 농도가 되겠죠. 농도를 구하려면 소금물로 양변 나눠주고, 얘가 분모로 들어가겠죠. 양변 100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도란 친구는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니? 그렇게 묻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메모해 두시고 보시면 되죠. 그죠? 소금은 소금물 안에 농도만큼 들어있고, 농도는 용액의 진학이니까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니? 백분율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농도가 5%고 OX 프로. 자, 그래서 항상 농도 문제는 비커를 그려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도 OX%가 주어져 있고 소금물 300이 있어요. 여기다 얼마를 뺐어? 2xg을 덜어냈어요. 그러면 여전히 균일하게 소금이 녹아들어 있고 2x만큼 덜었고 농도는 5x%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2x만큼 소금을 쳐요. 너는 2x 해서 이렇게 장난을 쳤을 때 농도가 얼마니? 27.5가 된대요. 자, 농도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분수로 표현하면 얼마니? 2분의 55가 되겠죠. 그래서 농도 2분의 55는 자, 농도로 푸는 거예요. 자, 뭐가 들어간다고?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금물은 100에서 2x를 빼고 2x 더했으니까 여전히 전체 소금물의 양은 300이 될 거고, 소금은 여기에 소금이랑 더하시면 되겠죠. 양변에 2x를 이걸 더했고, 그지? 이거 소금인데 여기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어? 전체 소금물의 양이 얼마예요? 300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거기에 몇 분의 몇? 100분의 5x%만큼 들어있더라. 소금물 100분의 농도. 이해 가시죠? 양변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고, 양변 얼마 곱해요? 6 곱해주고, 6 곱하고, 요거 뭐 이렇게 분배하든지 정리하든지 요거 나눠주면 그저 뭐 20분의 1인데 20 곱하든지 해서 요 계산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호국중 학생들,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